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디렉터 태영근입니다. 오늘 진행할 이 클래스에서는 숏컷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커트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레이어와 그라듀에이션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걸 디스커넥션으로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모발 진단이라는 게 먼저 필요할 건데요. 이 모델분 같은 경우는 모발의 들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피탈부는 많이 돌출이 되어 있고 백 부분은 굉장히 플랫함을 가지고 있고 오버존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그라듀에이션을 잘 접목을 시켜서 볼륨을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스타일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를 함에 앞서서 먼저 이 섹셔닝, 두상에 맞게끔 블럭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 주셔야 되는데 뒷부분이 납작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볼륨을 가지고 오셔야 이 볼륨과 이 볼륨, 모발의 양이 맞아져요.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과 백 부분, 이 사이의 중앙 지점에 섹셔닝, 즉 앞과 뒤를 나눠 주셔야 어느 정도 균일한 볼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상에 있어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옥시피탈 본과 이 유양돌기와의 섹션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돌출된 부분에서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체적 스타일이 모발이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모발의 가이드와 디스커넥션의 양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나서 커트 작업이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 올려서 모발이 떨어지는 그 위치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라줍니다. 제 몸의 바디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라운드 쉐입을 따라가면서 레이어링 해줍니다. 시작할 때 언더라인이라고 설정해 놓은 옥시피탈 본과 메스토로이드, 이 만들어져 있었던 다이어거널 섹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섹셔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앞서 잘라 놓은 아웃라인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의 더 길게 리프트업을 시켜서 위에서 커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가 저절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시피탈 본까지 지금처럼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를 연장을 해 가면서 커트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이프의 섹션을 저는 총 4단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3단으로 하셔도 되고 2단으로 끝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네이프 두상에 있어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위치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쭉 올려서 가이드 확인하시고 여기서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커팅해 줍니다. 이렇게 네이프에 커트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이 텍스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디스커넥션을 만들어주면 전체적인 테크닉 쉐입으로는 레이어 쉐입이 나와요. 이렇게 점과 점을 보시면 레이어링 작업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포지션을 계속 옮겨가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옆 사이드 부분에 있어서도 두상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두상에 있어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플랫함 그 사이에 허브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섹션의 굵기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고요. 네이프에서 형성이 됐었던 다이어거널 섹션을 그대로 연장합니다.
지금부터는 고개를 들어준 상태에서 이 플랫함을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모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가이드 확인하시고 여기서 손가락 하나, 두 개의 길이를 설정을 합니다.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길이, 손가락 여기에서 가이드에서 하나, 둘 정도의 길이 연장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미들까지 커트가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만들어져 있었던 이 가이드 확인을 하시고요. 가이드 확인하시고 손가락 하나, 둘, 두 개 정도의 길이를 연장을 시켜서 커트합니다. 이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섹션, 이 경사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커트하고자 하는 이 폭, 그래서 그대로 먼저 잘려 있었던 가이드를 확인을 하시고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가이드 확인,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의 길이를 설정을 하고 커트합니다.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커트해 주고요. 사이드 쪽에 와서는 가이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백에서 연장되는 그 아웃라인 선을 유지하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두상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굴려지면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쪽은 동일합니다. 두상에 있어서 플랫한 부분에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위치까지 왔어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가이드 확인, 손가락 하나, 둘. 사이드쯤에 와서는 우리의 바디 포지션은 어깨 앞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어깨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이 쉐입이 트라이앵글 쉐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앞쪽이 급격하게 잘려지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깨를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커트 진행합니다. 이렇게 미들존까지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사이드에서 바라보셨을 때 백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이 볼륨감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네이프 부분은 굉장히 플랫함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손가락 하나씩 올라왔었을 때는 두상에 있어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레이어 또는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의 모습을 띄었다라고 하면 이 손가락 두 개씩 연장을 했을 때는 그라듀에이션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테크닉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각 섹션마다 연결이 되지 않는 이렇게 디스커넥션의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들까지 커트가 진행이 됐고 미들에서 플랫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의 시작점이에요. 이 윗부분은 조금 더 볼륨을 쌓아주는 스타일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이어로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확인이 됐으면 여기서 손가락 두 개의 연장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연장을 시키고 이 다음 섹션부터는 손가락 두 개로 다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가이드가 확인이 됐으면 손가락 하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커트합니다. 짧다. 사이드 쪽에서는 어깨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진행합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호리존탈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버티컬로 여기에서 띄고 있는 건 미들존은 그라듀에이션, 이제 오버존의 이제 허브 시작점에서는 레이어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섹션은 동일한 섹션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섹션은 저는 손가락 2개 정도의 경사각도로 이 윗부분에서도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설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확인하시고 손가락 하나, 2개 정도의 길이 설정을 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손가락 2개 정도 길이 또는 3개 정도 길이 얼마만큼의 내가 윗부분에서 쌓아주고자 하는 수치에 따라서 길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가이드를 확인하시면서 가이드를 따라가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커트 진행합니다. 오버전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커트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발이 어디서부터 넘어가는지의 스타일링 포인트 지점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볼륨을 줄 거냐, 앞에서부터 줄 건지 조금 더 뒤에서부터 줄 건지를 판단을 하셔서 손가락 하나, 2개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바디 포지션은 어깨 앞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커트 진행합니다. 자, 오버존까지 커트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미들에서 시작되어 있었던 이 그라듀에이션이 위로 연장이 되면서 얘도 이 그라듀에이션의 형태를 띄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손가락 2개 단으로 바꿨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한번 플랫함을 만들어 줬다가 다시 볼륨을 극대화시켜 준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와인딩을 할 때도 미들존과 오버존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와인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쪽에 있는 디자인을 바꿔줄 건데요. 백에서 쌓여져 있는 이 볼륨의 이 위치와 앞에서 쌓여지는 이 볼륨의 위치를 맞춰서 백에서 오는 트라이앵글과 앞에서 오는 라운드 쉐입을 교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에도 총 3단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사이드하고 백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을 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어떻게 밀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핸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두상의 형태에 맞게끔 커트해 주십니다. 아까 잘려 있었던 이 가이드에 손가락 하나, 2의 경사, 이제 길이 설정을 하신 다음에 커트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앞머리 쪽에서의 마지막 섹션. 그대로 들어 올려서 아까 시작돼 있었던 얘네 앞머리와 중간에 있는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잘려 있었던 이 가이드에서 손가락 하나와 2개 해서 커트해 줍니다. 두상을 따라가는 쉐입으로 섹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상을 따라가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라운드, 사이드쯤에서 가고 있는 이 트라이앵글, 이 사이에 어디에다가 코너를 만들어 줄지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연장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섹션 역시 가이드 확인하신 다음에 손가락 하나, 2
커트를 진행합니다. 커트를 하시다 보면 점점 머리가 잘리지 않는 머리가 보이실 겁니다. 뒤에서 트라이앵글로 커팅이 되어 있고 앞에서 라운드로 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머리가 잘리는 머리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가이드 만들어져 있었던 커팅되어 있었던 선과 손가락 하나, 둘. 양쪽 끝에서 디스커넥션이 되어 있었던,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 하나, 둘 작업해서 마지막 섹션입니다.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스타일링 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모발이 길게 떨어지는 부분과 앞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 사이를 가지고 라운드 쉐입과 트라이앵글 쉐입을 교차를 시켰죠. 블로우 드라이 후에 커트의 전체적인 쉐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블로우 드라이 정도가 된 상태인데요. 모발에 전체적으로 텍스처가 살아 올라오면서 정돈되어 있는 스타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드 쪽에서, 앞쪽에서 오는 이 쉐입과 뒤쪽에서 오는 이 쉐입, 그래서 이 사이에 교차를 만들어줘서 어디에서 모발이 휘어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떨어지는 이 트라이앵글 쉐입에서 만들어지는 이 텍스처감과 뒤에서 트라이앵글로 밀어주는 이 모발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펌을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트에 이어서 콜드 펌을 진행을 할 건데요. 콜드 펌에서도 하이드로 펌이다 라고 해서 주노 헤어 안에서는 수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컬에 조금 더 탄력을 증가시키는 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모발에 가지고 있는 손상도를 줄여주는 시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발의 손상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일을 도포합니다. 오일을 도포하는 부분은 모발이 좀 얇아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페이스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네이프에서도 스킨에 자주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도포를 해주고 나머지는 끝부분 위주로 해서 오일을 도포해 줍니다. 오일 작업 후에 PPT를 모발 손상도에 맞게끔 작업을 합니다. 네이프 같은 경우는 좀 더 플랫하게 작업을 했고 미들존에 볼륨을 만들어 줬고 오버존에도 볼륨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프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프에 있는 이 텍스처는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인딩을 할 때 다운 시켜서 와인딩을 진행합니다. 모발의 끝은 살짝 빼서 모발의 앞쪽으로 살짝 빼서 와인딩을 진행합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네이프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미들 존에서는 다이어고널 섹션으로 와인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발의 끝부분은 살짝 빼셔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다이어고널 섹션을 활용을 하실 때 전대각이라는 섹션을 가지고 와인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대각 섹션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볼륨을 업 시킨다기보다는 다운 시켜주면서 텍스처감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쪽으로 오면서 커트 자체가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로트를 굵은 호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컬이 들어가는 수준이 끝부분은 살짝 뺐고 한 바퀴 반, 두 바퀴가 조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죠. 거기에다가 다이어거널 섹션을 썼기 때문에 컬이 조금 더 루즈함, 늘어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와인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오버전의 경우는 커트로 볼륨에 따른 부분을 최대화 시켜놨기 때문에 펌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위치 확인하시면서 와인딩을 진행합니다. 모발에 흐르는 방향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발 역으로 한 바퀴 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롯들을 역으로 넣어줘요. 역으로. 그래서 와인딩을 마무리합니다. 물결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줄 건데요. 아웃컬로 한 바퀴 반, 그 다음에 언더에서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얘를 뒤집어서 한 바퀴 롯들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아웃컬로 먼저 모발에 뻗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모발에 디스커넥션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딩을 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컬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와인딩이 안 되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다시 아웃컬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백에서의 텍스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트라이앵글 쉐입과 라운드 쉐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라운드의 텍스처를 다시 확인을 시켜주면서 와인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밴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모발에 떨어져 있는 위치를 확인을 하셔서 두 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컬과 인컬, 아웃컬의 조화로
텍스처를 살려줍니다. 여기에서는 꼭 굳이 이렇게 물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에스컬 웨이브를 넣으셔도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이프 같은 경우는 슬림한 커트 안에 C컬 정도로 해서 그냥 텍스처만 만들어줘서 가볍게 와인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끝부분만 약도퍼가 들어갔습니다. 미들 같은 경우도 전대각의 다이아고널 섹션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발이 뻗어나거나 앞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 오버존에 있는 경우의 모발들은 떨어지는 선 그대로 로또의 굵기를 컨트롤해서 텍스처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와인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분 정도 열 처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기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스티머로 모발의 수분을 최대한 보강을 하면서 약 1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5분 정도 자연 타임 방치 후에 중화를 진행을 할 건데, 중화 전에 모발을 먼저 세척을 하고 열 가온 처리를 5분 정도를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pH 작업을 하고 중화제 작업을 하고, 중화제 후에 과수 캔슬러를 작용을 한 다음에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온 처리가 다 끝나고 나서 컬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가 보이시죠? 세척하고 나서 2차 가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화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모발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털어서 머리를 말린 상태고요. 끝부분에 가지고 있는 수분 유실이라든지 컬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오일을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나머지는 컬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컬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인 볼륨만, 비율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을 그대로 잘, 텍스처를 잘 살려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요. 네이프는 플랫하고 중간 정도부터 볼륨이 올라오고, 윗부분에다가는 그냥 단순하게 물결 스타일을 넣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볼륨이 올라오는 스타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감을 잘 조화롭게 유지시켜서 텍스처만 보여질 수 있게끔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은 스타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가지고 자유스럽고 텍스처가 저절로 살아날 수 있는 스타일을 살롱 안에서도 잘 활용해 보셔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미용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준호 아카데미 디렉터 태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